안녕하세요. 현대소설 두 번째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의 소설가의 구보씨의 일일. 자, 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구보씨. 뭐 일일은 그냥 뭐 하루라는 뜻이고요. 구보라는 이름이 주인공 이름이고 주인공의 뭐 직업이 소설가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제목에서 알 수가 있는데 왜 구보씨냐? 이게 사실은 이 작가 박태원의 호입니다. 그럼 자기의 필명, 자기의 별명 같은 것을 이제 제목으로 썼고, 그 다음에 주인공 이름으로 썼다는 것은 혹시 이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 작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읽어보시면 좀 시점 잡기가 쉽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다 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제한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이 어려운 이유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이게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목에서 보면 알겠지만 소설가 구보씨가 하루 동안 겪은 일을 쓴 거거든요. 근데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냥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서양에서 많은 문물과 문화가 들어오면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문학의 한 학파가 들어옵니다. 그 모더니즘의 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심리소설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작품도 구보의 심리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될 거고요. 인과관계가 없이 흘러가는 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보가 이걸 봤어. 그리고 이걸 느꼈어.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가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 지금 밖으로 나오면서 행복을 찾아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발 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인가 안전지대에 가서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발 가는 대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내가 여길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한 손에 단장, 이건 지팡이고요. 또 한 손엔 공책이 있습니다. 공책은 왜 가지고 나왔을까? 소설가니까 아마 기록용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일상생활, 세태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학문이 또 있어요. 그 학문을 고현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 소재로 삼기 위해서 기록하는 이 구보의 행동에서 이 고현학적인 모습이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구보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안전지대 위에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린다. 이 전차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 전부 다 알려줘야 되는데 알 수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었다. 자, 그들은 갈 곳이 있다. 근데 그러나라고 했죠. 구보는 아까 발 가는 대로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구보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정해진 곳이 없어요. 자,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구보는 잠깐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른다 보았을 때 그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구보는 움직인 전차에 뛰어올랐다. 자, 움직인 전차, 그러니까 전차가 출발하고 있는데 갑자기 뛰어들어요. 왜? 외로워서. 외로운 거 싫어서. 자, 이제 전차를 타고 움직일 겁니다. 내려가 볼게요. 자, 전차 안에서 사실 이게 소제목처럼 보이는데 소제목이 사실은 아니고요.
지금은 이 전차 안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음 문장의 첫 구절을 소제목처럼 쓴 겁니다. 신선한 시도라고 볼 수 있죠. 자, 9번은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아까 9번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이따가 국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모아서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이건 뺏겼다는 뜻입니다. 9번은 차장대에 가까운 한 구석에 가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 행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내려야지. 난 여기까지 가야지 라는 목표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보죠. 1930년대 소설가 구보입니다. 소설가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지식인으로 얘기할 수 있죠. 소설가, 시인 이런 사람들이요. 자, 그럼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고, 점령당했다라는 것은 자기 것을 지킬 힘이 없다, 즉 무기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은 자신의 목표 의식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구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구보라는 사람은 1930년대 무기력한 지식인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운동장 쪽으로 해서 장충단, 청량리, 성북동으로 갑니다. 자, 지금 보면 이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공간의 이동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서술자가 구보가 움직이는 사이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주인공이 움직여, 공간이 이동해.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로형 소설 이렇게 얘기하죠. 여로형 소설도 다양하지만 이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구보는 집에서 나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하루 동안 전차 타고 움직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에서 원점 회귀라는 단어가 같이 떠오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작품으로 가서 이제 성북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지난 시간에 현대소설 1 하면서 달밤의 공간적인 배경이 성북동이었고, 나라고 하는 서술자가 문 안에서 바깥으로 이사를 왔어. 거기가 성북동이었다. 근데 문을 기준으로 해서 문 안쪽이 도시, 문 바깥쪽이 시골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성북동은 문 밖, 그래서 시골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구보가 교외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는 거죠. 교회는 즐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연이 있고 한적하고 고독이 있어서. 자, 여러분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구보는 그렇답니다. 성북동 하니까 성북동은 이제 시골이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연관돼서 떠오른 것 뿐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구보는 고독이라는 감정에 포인트를 줍니다.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구보가 생각하는 고독 알아볼게요. 자,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과거에는 사랑했었습니다. 좋아했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몰라. 자,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했는지도 모른다. 또 몰라. 자,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알 수가 없대요. 자, 이게 심리소설의 주인공들의 특징이에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쓴다라는 것은 이게 인과관계에도 없고 그냥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떠오르는 게 길어지지도 않잖아요. 잠깐 그 싹싹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신의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게 심리소설의 주인공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을지도 모를 일이다. 자, 고독에 대한 상념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표 찍읍쇼. 자, 다운표. 차장이 표 찍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상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동전을 내려고 했는데 차장이 제자리로 돌아가. 그래서 동전을 봅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을까 하다가 없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채죠. 자, 별 얘기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조그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한 개의 기쁨을 찾아 9번은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보기로 한다. 자, 문 안에서 밖으로, 자, 시골로 나가보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드는 바람도 없이 지게꾼들의 모양이 매겁다. 매겁다는 것은 활기가 없다. 그래서 9번은 다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럼 사람들이 있는 곳,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은 다시 얘기해서 고독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선택한 곳은 경성역입니다. 경성역에 가면 1번 인생이 있을 거야. 2번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했죠.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내가 기대해서 인생이 있을 거다,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라고 느껴서 갔는데 아니었단 얘기죠. 자, 오히려 고독을 피해서 간 곳이 고독을 만나게 되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게 바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부부가 한 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게 시리 사람들은 빽빽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고독이 있어. 그리고 온정은 없어. 얘는 없어. 자, 우리가 아까 심리소설 얘기하면서 부부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좀 잘 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부부가 관찰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죠. 온정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세태 관찰의 한 부분이거든요. 1930년대부터 서양에 문물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죠. 그래서 서구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개발이 일어나면서 도시화 정책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인간의 정을 없앤다. 정이 많이 사라졌다. 요런 그때 당시의 세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볼게요. 자, 내려가서 봅시다. 자, 그분은 한 구석에 가서 이제 노파를 보게 됩니다. 이 노파는 어디서 드난을 살다가 드난은 뭐 식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늙어서 이제 딸네 집에 가려고 하는지도 몰라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에 대한 삶에 대해서 추측을 하죠. 그런데 그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가 있습니다. 그 시골 신사는 노파와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간격을 갖는다는 것은 붙어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걸 보고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얘기해요. 시골 신사를 9번은 업신여겼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업신여겼다는 것을 이제 냉소적이다라고 다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웃은 거죠.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중년의 시골 신사는 9번한테 있어서는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앞에서 얘기했던 온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대상이 되겠습니다. 온정이 없는 사람. 자, 내려가 볼게요. 그 시골 신사에게서
9번은 부종을 발견합니다. 부종은 뭔가 부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장염이라고 하는 그 병명으로 연결이 됩니다.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자, 병명으로 연결을 하고 그러면서 어딜 보게 되냐? 거기에 있는 병자를 보게 됩니다. 40여 세 노동자, 그 사람은 돌출된 안구를 가지고 있고 바세도씨병, 병명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박태원의 그 집이 의료원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병명에 조금 더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누구도 그 병자 양 옆으로 앉으려고 들지 않는다. 심지어 아이업은 젊은 아낙네가 복숭아를 떨어뜨렸는데 그 병자 발 앞까지 왔을 때도 여인은 쫓아와 짚기를 단념한다. 왜? 병자 가까이 가기 싫어서. 그죠? 그러니까 젊은 아낙네도 아까 얘기했던 시골의 그 신사와 마찬가지로 고부한테 있어서는 이 부정적인 존재, 온정이 없는 두 번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젊은 신사, 중년 신사와 젊은 아낙네는 온정이 없어. 그럼 반대로 그 구보가 봤던 노파 그리고 병자는 구보한테 있어서는 연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한쪽으로는 비판에 대해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온정이 없어 라고 비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면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사람들의 정을 없애고 있는 시기야, 이런 세태야 라고 비판의 목소리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기록을 하다가 떠나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쉼표가 또 많이 보이네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쉼표가 많이 사용이 되면 리듬감도 생기지만 심리가 좀 더 섬세하게 표현되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러면 시제 마지막 부분에 이 시제를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현재형 시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시제가 현재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구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독자 입장에서는 그 현재 일어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구보를 따라가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 현재형 시제를 사용한 이유는 독자가 인물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현장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작품은 구보의 심리 그리고 1930년대 인정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세태 이렇게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의식의 흐름 기법 그리고 여로형 소설이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